네, 안녕하십니까. 좀 더 정확한 중국 경제 이야기 차이나 이코노미 채널 CEC입니다. 오늘 중국 경제 금융요소 전병 소장님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금요일에 이 중대한 사유가 나왔다고 하면서 SMIC의 거래 정지가 잠깐 나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화들짝 놀랐는데 어떤 사유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던 걸까요? 그렇습니다. 그 미국 국방부가 그 디펜스 블랙리스트라고 이제 제재 대상에 SMIC를 올린 거죠. 그래서 중국의 이제 기업들이 4개가 이제 이 리스트에 올라갔고, 그래서 미국은 이제 그 국방수권법이라고 매년마다 이제 미국의 국방하고 관련되는 예산이라든지 지출이라든지 뭐 이런 것에 관련되는 법안을 만드는데, 네, 그 2019년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실제로는 이제 1999년에 이제 그 공산주의하고 관련되는 기업들 뭐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이제 제재를 해야 된다. 네, 이제 이런 이제 법안을 만들었고 네. 거기에 이제 제재 대상 기업 리스트를 네. 그거를 이제 제출하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을 가만 내버려 뒀다가 지금 이제 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미중이 전쟁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이것을 가동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2019년 그리고 이제 지난 6월 12일에 이 중국의 이제 뭐 여러 가지 중요한 이제 핵이라든지 항공이라든지 뭐 운송이라든지 건설이라든지 여기에 관련되는 회사를 31개를 제재 리스트에 올렸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12월 3일 날 갑자기 지금 이제 4개 회사를 추가를 했고 네. 그 회사 중에 하나가 이제 중국의 반도체 파운드리 회사인 SMIC가 들어간 거죠. 네, 포함되어 있어서 화들짝 놀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그게 그 제재 이유는 바로 이 SMIC가 중국의 이제 그 공산당이 이제 통제하고 있는 기업이다. 네. 이제 그렇게 돼서 제재 대상이 이제 됐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것에 이제 법안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뭐 단순히 뭐 당의 통제보다도 어떤 이 군대와 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아마 오른쪽 그 문서에 잘 안 보이시지만 그 PLA, People's Liberalization Army, 인민해방군하고 관련된 것에 이제 제재가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이 지금 미국 국방부에서는 이 SMIC가 중국의 인민해방군과 굉장히 관련된 기업이다라고 규정을 했던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이제 그 무기 개발이나 뭐 이런 쪽에 민간 기업들의 기술이 그쪽으로 흘러 들어가서 그 무기 개발을 하게 되면 이것은 미국의 안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네. 그런 기업을 제재한다. 이제 그게 이 제한 리스트의 이제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SMIC가 이제 인민해방군 관련 기업인가 하는 것은 이건 이제 조금 애매한데요. 지금 그 지분 구조를 놓고 보면 네. 중국의 이제 다탕전신이라고 하는 이제 국유 기업이 지분을 17% 갖고 있고, 네. 이제 중국 국가 반도체 펀드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16% 지분이 있고, 그리고 특이하게 중국은 이제 대학이 기업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1등하는 대학인 칭화대학이 거기에 이제 칭화동방이라는 회사하고, 뭐 최근에 이제 중국의 회사채 부도가 뭐 있다고 하는 칭화유니그룹, 네. 이제 요 2개 회사가 이제 합작으로 만든 칭화유니그룹이 6.9%에서 토탈 이제 국유기업, 국가펀드, 국립대학이 가진 지분을 보면 대략 40% 정도 되고, 요게 이제 대주주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인민해방군하고 관련이 있냐 하는 것은 미국 국방성이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정부 관련 기관 40%를 정부라고 보고, 정부는 당연히 이제 인민해방군하고 같이 연계가 돼 있으니까 당정군 국가니까. 그래서 이건 연계가 있다. 이렇게 이제 걸면 이것은 100% 걸리는 거고요. 또 이게 뭐 아니라고 하면 아닐 수도 있지만, 근데 정부가 이제 미국 방송이 이걸 지정했다고 하는 것은 이제 이거라고 이미 이제 단정을 한 거죠. 예, 추정한 겁니다. SMIC에서는 뭐라고 발표했나요?
그 SMIC의 미국 방송 제재 리스트가 나오고 나서 홍콩에서는 거래 정지가 됐죠, 오전장에. 네. 그리고 오후장에 이제 그게 풀렸고. 근데 재미난 것은 이제 SMIC는 홍콩에도 상장이 돼 있지만 그 중국의 커추왕반 상해에 있는 이제 기술주 시장에도 동시에 상장이 돼 있었는데 네. 상해 거래소는 거래 정지를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대로 네. 거래가 된 거죠. 결국 이제 홍콩 같은 경우는 외국인 투자가가 많기 때문에 이제 이건 중대한 사유라고 본 것이고 네. 상해에서는 상해 거래소는 이거 별거 아니다 이렇게 본 거라고 볼 수 거래소의 판단이 달랐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의 의미는 뭐냐 그러면 이제 SMIC가 공시를 한 걸 놓고 보면 우리가 제재를 받았다 그런 리스트에 올라왔다고 그러는데 거기 이제 뭐가 핵심 포인트냐면 제재 효과입니다. 제재 효과를 놓고 보면 중국 기업이 중국 군대에다가 기술을 넘겨주고 하는 것들을 알 수는 있지만 그것을 미국 국방성이 막을 방법은 현실적으로 없는 거죠. 네. 뭐 쫓아가가지고 무슨 뭐 이제 제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리스트에만 올린다는 것이지 미국 국방성의 이 제재는 그것이 제재가 사실은 크게 실효성이 떨어져요. 네. 그래서 이번 조치의 의미는 뭐냐면 홍콩에 상장되어 있는 SMIC에 대해서 미국인 투자가가 거기다가 돈을 대주지 말아라. 네. 그래서 투자를 하지 말라는 거 이거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자금 지원을 끊으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60일 이후에는 매수 금지, 360일 이후에는 거래 금지. 요거를 이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은 미국 방송은 사실은 리스트에 올리면 자금 지원을 끊는 방안을 이제 다른 부서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하는 정도지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없고 근데 홍콩 같은 경우도 뭐 미국 투자가 말고도 전 세계 투자가 다 와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미국 투자가만이 SMIC에 투자를 안 한다고 해서 SMIC가 자금 조달을 하는데 문제가 있거나 뭐 거래하는데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죠. 네. 그래서 이게 상대적으로 큰 의미가 없다. 오늘 오히려 SMI 주가는 올라왔습니다. 아, 그래요? 시장으로. 네. 예. 근데 이제 우리가 한국 언론에서도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이게 지금 미 상무부의 제재 조항하고 미 이제 국방부의 제재 조항을 서로 이제 오해를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진짜 무서운 것은 이 미 상무성의 제재, 그래서 EAR이라고 그러는데 그 수출 통제 조례라는 것이 있습니다.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미국의 첨단 기술이나 장비가 중국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진짜 무서운 건데 그걸 이제 엔티티 리스트라고 그럽니다만은 이런 물자들의 경우는 중국에 수출하려고 하면 이거는 미 상무부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네. 이 리스트에만 올라가면. 근데 문제는 상무부가 그 허가를 안 해주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그 리스트에 올라갔다는 것은 금수라고 봐야 됩니다. 이 국방부 블랙리스트랑 차원이 다른 압박이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한국은 이제 그걸 오해를 해서 국방부 것도 이제 상무부 것하고 같다 이렇게 보는데 그건 아니고요. 네. 근데 이제 상무부의 EAR도 이제 그 조건이 단계가 있어요. 네. 그래서 미국 제품 거기다가 예를 들면 이제 팔지 마라. 그리고 미국산 제품을 팔지 말라. 이런 네. 것들인데 더 무서운 것은 뭐냐면 3번하고 4번인데 네. 예를 들어서 미국산 제품이나 또는 외국산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미국 기술이 예를 들어서 25% 이상 들어간 제품은 이것은 중국으로 팔지 못한다. 그러니까 미국산이 아닌 외국산이 하더라도 그렇죠. 미국 기술이 25% 포함되면 중국에 수출 못한다. 그렇죠. 미 상무부의 허가를 얻으라는데 실제로는 허가 안 해주는 거죠. 예. 그래서 원래는 그게 25%였는데 실질적으로 뭐 첨단 기술에서 예를 들면 반도체 같은 경우는 장비 재료 소재가 미국 기술이 다 들어가 있는데 네. 10%라고 하면 거기에 포함이 안 되는 기업이 없죠. 기술이 없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올 스톱을 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그 회사를 마비시키는 거네요. 미국산 이제 기술이 들어간 거니까 거의 네. 전 세계의 장비 재료 소재 부품을 네. 다 막아버린다는 얘기죠. 자체로 만들 수 없다면 아예 만들 수. 그렇죠. 네. 지금 상태로서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SMIC의 발표는 근데 재미난 것은 이게 미국이 제재를 했다고 하는 것이 네. 그것 때문에 SMIC 주가가 이제 폭락을 하고 뭐 이렇게 했지만 미 상무성에서는 아직 정식으로 그것이 오피셜리 이게 관보에 올려놓은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9월 달에 그런 루머가 돌았고 10월 달에 미국 반도체 협회에 미 상무성이 레터를 보내서
이제 SMIC를 제재하니까 거기다가 수출하지 말라는 것이 이제 인터넷에 문서로 돌아다녔었죠. 네. 그런데 네. 문제는 이제 다른 모든 기업들이 혹시나 걸릴까 싶어서 그 실질적으로 SMIC하고 거래를 안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요게 이제 조금 다른 점인데 어쨌거나 하여간에 그 전 세계 기업들은 이제 미국 기술하고 관련된 기업들은 SMIC한테 수출하거나 하는 것을 꺼리고 있는 상태인데 네. 이번 이제 그 조치 이전에 SMIC가 해명을 한 것은 뭐냐면 이 EAR 조항 중에서 우리가 지금 받은 것은 1단계, 2단계. 네. 그러니까 미국 기업만 수출을 못 한다는 것이지 미국산 기술이 들어간 다른 이제 나라들의 제품도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요렇게 이제 SMIC는 그렇게 해석을 해서 그렇게 이제 그 공시도 하고 설명도 하고 있죠. 네. 그러나 이제 다른 그 미국을 제외한 SMIC 관련되는 기업들은 그걸 더 확대 해석을 해서 이것은 기술이 들어간 것도 하다가 걸리면 이제 큰일 난다. 그래서 SMIC에 이제 어떻게 보면 거래를 잘 안 하려고 하고 있고, 우선 뭐 최근에 SMIC가 베이징에 뭐 9억 불, 그 9조짜리 공장을 짓는다, 착공을 했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지만, 이제 거기에 공장을 지금 짓고 뭔가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SMIC가 얘기한 1단계, 2단계, 미국산 제품이나 장비만 못 들어오면 이게 가능한데, 그게 아니라 3단계, 4단계처럼 10% 이상 기술이 들어간 장비, 재료, 소재 이런 것들이 못 들어온다고 하면 네. 그 공장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죠. 공장을 못 돌리는. 그렇죠. 짓는 것 자체가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예. 그래서 앞으로 이제 조금 더 봐야 되는 것은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은 이제 트럼프 정부 때 얘기고 네. 이제 내년 1월 20일이 되면 바이든 정부로 모든 것이 바뀌게 되죠. 네. 그랬을 때도 이제 트럼프 정부가 한 이 조치에 대해서 그대로 유지를 할 거냐 하는 것은 조금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때 이런 SMIC에 대한 규제 방향이 어떻게 갈지 그 예측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바이든 정부 같은 경우는 실리콘밸리에 있는 반도체 IT 기업들이 이제 선거 자금을 많이 댔고 또 지금 중국은 전 세계 반도체 장비도 그렇고 소재도 그렇고 제품 자체의 소비가 가장 큰 시장, 세계 최대 시장으로 이제 등극을 했어요. 네. 근데 이게 미국 정부가 이제 국가적 차원에서 이것을 제재를 해서 물건을 팔지 않으면 그것은 중국을 자초시키는 데는 아주 좋고 중국의 발목을 잡는 데는 최고지만 실리콘밸리에 있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제 최대 고객을 이제 잃어버리는 네. 그만큼 매출 감소, 이익 감소를 감내해야 되는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기업 입장에서는 전혀 좋지 않은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이번 바이든 정부는 이제 로비에 조금 약한, 그래서 지난 트럼프 정부 때는 이 실리콘밸리의 기업들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중국을 과하게 제재하는 것은 이제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특히 IT 기업들의 경우는 장사를 못한다. 이렇게 했는데 전혀 로비가 먹히지 않았어요. 네.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바이든은 실리콘밸리의 후광을 잇고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을 완전히 매몰차게 거절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 보여요. 그럼 거기 대안은 뭐냐 그러면 지금처럼 이제 그 최첨단 기술의 경우는 이것을 철저하게 통제하지만 미국 대비해서 중국이 한 3세대나 4세대 정도 뒤진 레거시 기술에 대해서는 그것이 뭐 미국의 국방이나 안보에 위협을 준다고 보기는 조금 어려우니까 네. 그것은 풀어줌으로 인해서 실리콘밸리의 이제 장비 재료 소재 이런 기업들이 장사를 할 수 있게끔 터주고 대신 첨단 기술은 철저하게 통제하는 네. 이런 식으로 정책이 바뀔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반도체 공정에 따라 그러니까 갈라치기를 하는 거네요, 일종의.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뭐 한국 같은 경우가 TSMC하고 5나노 EUV 공정을 쓰지만 지금 뭐 SMIC 같은 경우는 14나노의 핀백 공정, 뭐 어려운 얘기긴 합니다만은 대략 이제 선진 기업들에 비해서는 한 3단계에서 4단계 정도 뒤진 기술을 네. 갖고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정도 격차로 가면 그것이 뭐 미국의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 네. 뭐 이렇게 보기는 어려우니까 이 한 3단계, 4단계의 격차를 계속 두면서 요거는 허용하고 그래서 장사도 하게 하고 또 중국도 어떻게 보면 이제 그걸 풀어주는 대신에 다른 것들을 바이든 정부한테 양보를 하는 네. 이제 요런 어떻게 보면 명분도 세워줄 수 있는 그래서 실리와 명분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쓸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예를 들면 10나노까지는 열어주고 그 이하 단계 좀 막은 다음에 어떤 빅딜을 하면서 그래서 반대급부로 예를 들어서 금융시장을 더 열어라, 서비스 시장을 네. 개방을 더 해라. 시장 개방을 더 요구하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지금 어쨌거나 하여간 세상은 4G에서 지금 AI하고 5G로 넘어가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7나노, 5나노, 4나노, 3나노, 2나노로 계속적으로 이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뭐 아직도 기술 개발에서 굉장히 오랜 이제 그 노력이 필요하고 또 중국이 미국을 따라오거나 선진국을 따라오는 데는 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바이든 정부 입장에서는 조금 이제 숨통을 틔워줄 가능성은 있죠. 네. 그리고 그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개발 자체를 이제 국가 명운을 걸고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마치 이제 원자 폭탄을 개발하듯이 중국은 이제 그런 식으로 그 반도체도 개발을 해보겠다 하는 것이 지금 중국의 전략이고, 그래서 중국의 반도체 굴기는 이 지금 실리콘 반도체 같은 경우는 뭐 거의 전 세계 모든 기술이 미국 거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이걸 갖고서 뭐 경쟁을 하거나 이걸 뚫는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중국은 다른 방법을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리콘 반도체가 아닌 이제 다른 제3세대 반도체 실리콘 카바이드나 갈륨 나이트라이드 반도체 쪽에서 여기서 이제 승부를 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왜 반도체 국산화를 이제 목숨을 걸어야 되냐고 그러면 중국의 최대 수입 품목이 석유인데요. 2019년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석유보다도 한 750억 불 정도. 그래서 지금 중국 최대 수입 품목이 반도체가 되고 있고, 그래서 이걸 만약에 국산을 한다고 하면 무역수지 흑자에서 엄청난 이제 플러스가 또 생기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 반도체 생산 중에서 42%가 팹리스입니다. 그래서 디자인만 하고 이것을 이제 구워주는 거, 파운드리를 하는 것은 이제 대만이라든지 다른 회사한테 위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중국이 반도체 산업이 커졌다고 하지만 이 디자인만 해주는 사람이 커졌기 때문에 이것을 반도체를 직접 만들어주는 기업이 없으면 그건 자체가 아주 공허해지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반도체 생산 자체에다가 이걸 이제 목숨을 걸어야 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SMIC라는 회사의 중요성이 굉장히 커져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대만의 TSMC하고 대만하고 관계가 좋았기 때문에 거기서 딱 파운드리를 해줬지만 지금은 이제 미국이 원천적으로 그걸 봉쇄했기 때문에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력 경쟁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그래서 중국은 이제 반도체 개발을 위해서 서방 세계가 뭐 생각하지 않는 걸 하는데 지금 중국의 기술은 지금 28나노에서 14나노 정도로 이제 내려와 있는 상태지만 선진국은 지금 5나노급이고, 근데 중국은 지금 28나노 정도 이미 완전 상용화되어 있는 이런 정도 기술을 가진 반도체 회사도 10년 동안 법인세를 면제해 준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25% 법인세를 깎아준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 4년 동안 미국 기업들이 뭐 호황을 누렸던 것도 트럼프 대통령이 33%였던 이제 법인세를 21% 낮춰서 13% 낮춰주는 바람에 대박인데 지금 중국의 반도체에서는 25%를 낮춰주는 거죠. 상당한 지원을 하고 그래서 있네요. 엄청난 네. 이제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중국의 반도체 같은 경우는 뭐 한국에서는 반도체 굴기가 처음부터 끝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렇게 보기 어려운 것이 지금 뭐 중국이 원자폭탄 개발할 때는 아무 베이스가 없었지만 지금 중국에는 전 세계 반도체 회사들 내놓은 반도체가 다 들어와 있고, 네. 거기에서 이제 숙련된 이제 엔지니어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고요. 또 중국 정부가 이제 무한정에 자금을 쏟아 넣을 뭐 준비도 되어 있고, 또 더 중요한 것은 기술 문제가 있긴 한데 지금 실리콘밸리의 그 엔지니어들을 실리콘밸리를 다른 말로 IC 인더스트리, 인터그레이트 서킷 인더스트리라고 하지만 농담으로 인디아 차이나 인더스트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는 엔지니어들이 7, 80%가 인도 중국 애들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중국의 엔지니어들이 이제 본토로 귀국을 하는 경우에 그 기술이 몸에 체화돼서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완전히 맨 땅에서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 같은 경우는 이미 전 세계 반도체 회사들이 생산을 하면서 그 생산 엔지니어가 있고 실리콘밸리에 중국인 엔지니어들의 회귀 가능성, 네. 그리고 거기에 중국 정부가 무한대 자금 지원, 세제 지원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이 반도체 국산화의 가능성이 이게 아마 서방이 보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땡겨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정리하면 중국의 입장에서 반도체 시장은 옛날에 핵 개발하는 것처럼 사활을 걸린 문제고, 그리고 그 개발에 있어서 상당히 제반 조건이 잘 쌓이는 상황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반도체 시장 이 자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그렇습니다. 지금 보이는 차트가 뭐냐면 전 세계 GDP에서 이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인데
뭐 90년대에는 소위 말하는 이제 PC 컴퓨터가 이제 이게 많이 보급되면서 늘어났고, 또 최근 뭐 2010년대 9년대 이때는 이제 소위 말하는 플랫폼 네. 이것 때문에 늘어났는데, 이것은 상대적으로 플랫했지만 최근 들어서 이게 빠른 속도로 이제 높아지는 것은 바로 빅데이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이제 문턱에 있으면서 데이터 이코노미가 반도체 수요를 대폭적으로 지금 늘려놓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반도체 경기는 크게 보면 한 10년에 한 번씩 이제 큰 사이클이 오는데, 그게 보면 아마 차트에서 보시면 이 반도체 경기가 조금 좋아진 건 보이지만 여기 복병이 생긴 것이 바로 코로나19하고 이제 미국의 중국 반도체에 대한 제재가 있었죠. 네. 뭐 이러냐지만 이제 언택에 수요를 폭발시켰고, 네. 이 서버라든지 이제 데이터 처리에 이제 엄청난 리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 경기가 10년마다 한 번씩 오는 그런 큰 경기 회복에 지금 2020년에는 또 2021년에는 이제 그 사이클에 지금 들어온 거다. 그렇게 사실은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중국이 반도체 시장을 놓칠 수 없겠다라고도 해석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놓고 보면 뭐 중국이 현재 상태에서는 어렵지만 어려우면 아이러니하게도 투자가 많다는 거죠. 네. 그래서 중국의 반도체 산업은 이제 디바이스 같은 경우는 미국의 제재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지만 네. 반대로 이게 국산화를 하기 위해서는 장비나 재료, 소재들이 이것이 더 많이 필요하게 되죠. 네. 그래서 중국의 반도체 산업을 보는 것은 이제 미국의 직접적인 제재를 받는 디바이스 메이커들보다는 네. 중국이 국산화를 이제 목숨 걸고 하는 이 국산화의 수혜자, 수혜 업종, 이것들에 집중하는 것이 이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SMIC 관련돼서 뉴스로 갖고 얘기를 시작했는데, 어쨌든 이 반도체를 바라보는 핵심은 반도체 국산화에 대한 중국의 흐름, 이 부분을 잘 이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아마 유망 산업이 나오고 네. 유망 기업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마 반도체에 대해서는 또 여러 번 또 아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그런 시간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